오늘은 신촌 삼겹살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 계속 장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사건 분석 의뢰가 있었습니다. 사실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장님께 장사를 계속 하는 게 좋은지 그만하시는 게 나은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작년까지는 최대한 버텨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라는 환경이 기정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자꾸 체크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돌아간다는 개념은 없다는 것이고요. 대박이 나든지 망하든지 두 갈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촌은 예전에는 강남, 홍대, 종로, 명동과 함께 서울 5대 상권으로 불렸을 만큼 활성화되었던 시절도 있었고 여전히 상업시설 밀집도나 규모 면에서 큰 상권인 것은 맞지만 역세권, 대학가, 상업지역이 복합된 특징만큼이나 코로나에 세게 얻어맞은 지역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신촌 상권에서 고깃집으로 계속 장사를 해도 괜찮을지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포털 사이트에서 나이스 비즈맵을 검색해서요. 비즈맵 상권 분석 서비스로 들어가서 상권 분석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지도 화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행정구역,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분석의 지역 단위가 나눠져 있고요. 오늘 분석하고자 하는 신촌동을 선택하고 원하는 고깃집 업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시겠습니까? 해서 예를 누르면 바로 클릭 3번 만에 분석 보고서가 한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바로 생성이 되고요. 자, 신촌상권 고깃집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석되는 내용은 상권의 특성이고요. 대학 학원가 위주의 상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유형이 대학 학원가라는 것이죠. 근데 대학 학원가가 47%, 역세권이 28%, 상업지역이 19%로 약간 복합된 구성을 보이는 지역이나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특징은 대학가에 몰려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선택업종의 밀집도는 윗부분에 전체 표 표시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체 음식, 소매, 서비스업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의 점포수가 전국에 14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고깃집이 35,00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140만 개 중에서 35,000개니까 2.5%의 비율이 고깃집인 거예요. 전국에서. 그런데 해당하는 신촌동을 보시면 전체 1,474개의 점포 중에서 29개가 고깃집입니다. 2%에 해당하죠? 자, 전국적인 비율에 비해서 높은가요? 낮은가요? 낮죠? 신촌은 고깃집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고깃집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 업종의 밀집도로 봤을 때 고깃집이 특출나게 많은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분석하는 것은 해당 상권의 총 시장 규모죠. 여름철에 작년 여름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나 인원수 제한 같은 것들이 거의 작년 봄철에서 시작해서 한 9월까지 그대로 쭉 유지가 되면서 상업지역에서 저녁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고요. 그 타격을 입은 게 그대로 9월까지 드러나다가 10월 정도 됐을 때 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수 제한이 잠깐 풀리면서 10월, 11월, 12월에 매출액이 바짝 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네 번째 분석하고 있는 점포당 매출 규모로 보셔도 거의 유사한 그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데 7월, 8월에 여름철에 고깃집이 한 달에 2천만원 벌다가 연말이 되니까 4,500만원 번다는 뜻이에요.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전체 29개 점포의 점포당 평균 매출이 월 4,5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 상위 20%가 1억 2천만원, 하위 20%는 월 1,000만원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는 점포수입니다. 방금 연말로 가면서 겨울철로 가면서 매출은 어떻게 됐죠? 올랐습니다. 2배가량 올랐는데 반대로 점포수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예전에 여름철에는 33개 정도의 고깃집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연말이 되니까 4개가 줄었습니다. 점포수는 줄었는데
점포당 매출이나 시장 규모는 오히려 큰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불량한 약간 장사가 힘들어진 이제 이런 점포들이 망해서 많이 나갔고, 그래서 남아있는 고깃집들의 점포당 평균 매출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권대와 동종업종의 결제 단가와 이용 건수인데요. 결제 단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용 건수는 매출액이 올랐다라는 윗부분의 자료와 함께 보시면 당연히 결제 건수도 오르게 되는 것인데, 그보다는 결제 단가가 4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단체 손님이 많아졌느냐, 2명이서 먹다가 갑자기 3명이 먹게 되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고기 단가가 올랐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또는 돼지고기 위주에서 소고기 위주로 넘어가고 있다는 특징도 발견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7번째는 비용과 수익에 대한 통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비용과 영업이익을 제대로 통계치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 해당 통계는 농축산식품부 산하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외식업 실태조사라는 걸 매년 합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3,000개 음식점포의 매출액과 각 비용 항목별 비용과 그래서 남는 영업이익을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매출이 4,500만 원일 때 영업 비용을 총 해보니까 80% 정도를 사용하고 영업이익으로 20% 정도 남더라 라는 뜻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각 점포별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고정비와 변동비 같은 부분이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는 참조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8번째는 요일별 매출 비중이고요. 자, 특이하게 화요일 매출 그리고 평일 매출이 주말보다 살짝 오히려 높은 경향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일요일은 굉장히 좀 낮고, 월요일과 일요일이 낮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장사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9번째는 시간대별 매출을 보시면 저녁 시간대에 매출 비중이 53% 정도가 밀집해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깃집은 저녁 장사가 훨씬 많겠죠. 그리고 건수에 비해서 매출액이 높다는 뜻은 결제 단가, 테이블 단가가 높다는 뜻이니까 역시 점심에 단품 위주로, 식사 위주로 파시는 것보다는 건수는 적지만 한 테이블당 단가가 높아서 매출액이 53%가 저녁 시간대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 점심시간대의 그 22% 정도 되는 매출 비중이 신촌에서는 더 높았어요. 맞습니다. 점심시간대가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녁 시간대로 더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상인분들이 많은데 그런 특징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고객들이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성연령대별로 보시면 30대 남성의 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20대가 30대보다 적죠. 신촌 상권은 대학가라고 하니까 20대 고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신촌 상권의 가장 주요 고객층은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0대 남성의 고객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어떻게 됐느냐를 보시면 20대 남성 비중이 더 떨어지고 40대, 50대 남성 비중도 떨어지고 그 자리를 30대 남성과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늘어났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고객 수가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30대 남성과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동인구는 압도적으로 20대가 많은 지역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고깃집 고객 구성과 유동인구에는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것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고깃집에서 요즘 전국적으로 뜨는 메뉴와 주요 메뉴가 뭔지를 분석해 놨습니다. 주요 메뉴는 첫 번째는 이제 갈비였고요. 전체 한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23%의 매출은 갈비에서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돼지고기 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돼지고기 구이를 뜻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19% 정도, 그리고 소고기 구이가 11%, 그다음에 주류가 6.4%. 이렇게 고깃집에서는 주로 팔리더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를 비교한 자료냐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고깃집들의 표본을 대상으로 어떤 메뉴가 주로 많이 팔리는지를 이제 포스 데이터로 집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뜨는 메뉴 순위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래서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12월 이 두 개월을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뜨고 있는 메뉴가 무엇이냐를 분석했더니 이번에는 1등이 삼겹살 목살이 43%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갈비보다 삼겹살 목살 같은 비양념 고기가 더 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비, 소고기, 소주, 맥주. 사실 소주, 맥주, 고기 이 모든 메뉴들이 전년보다는 당연히 뜰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거의 상권이 살아나지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2021년 12월은 그것보다는 훨씬 뜬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신촌동은 역세권, 상업지역, 대학가와 결합된 형태의 상권이지만 대학가의 특징이 가장 강했고, 고깃집 수는 많아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특성이라고 말할 만큼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며, 워낙 매출액이 급감했던 여름철보다는 작년 10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수 제한이 조금 풀리면서 연말까지는 매출액이 증가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1, 2월 매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다음 보고서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매출은 늘었지만 점포 수는 줄어들면서 부실 점포가 상권에서 퇴출되고 점점 승자 독식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상권 업종 생애주기상 집중기에 해당한다. 정리해보고요. 정부 정책에 따라 매출과 전체 이용 건수가 움직이는 현상은 자연스럽지만 특이하게 테이블 단가가 오르고 있다. 이는 신촌 고깃집에서 1인분 평균 고기값이 올랐다 또는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메뉴 판매 비중이 변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깃집 평균 영업이익이 20%가량으로 봤을 때 2021년 12월은 4,500만원 매출에 900만원 정도의 평균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전에 비하면 평일과 저녁 시간대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30대 남성이 주요 고객이고 전년도에 비해 비중도 늘고 있고요. 유동인구는 20대가 많지만 고깃집 타겟 고객은 구매력이 높은 30대가 주 고객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삼겹살이나 목살, 소고기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양념갈비 증가율이 낮은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신촌에서 고깃집을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그만 접으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의뢰하신 사장님께는 더 자세한 분석 보고서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가지 인사이트 정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매출 수준에 아직 미치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위기가 지나고 나면 고객이 상권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2021년 연말에 확인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결제 단가가 비싸지고 있고 20대보다 30대의 비중이 증가했고 매출이 낮은 점포들은 계속 없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격을 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상권의 고깃집들이 이렇게 품질과 서비스를 고급화하면서 단가가 오르고 있으니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주 여러 지역, 여러 업종 읽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해요.